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이지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춘코님, 이충영 철학자님의 모든 책을 읽어봤었죠. 오늘은 인터뷰라기보다는 춘코님의 스페셜 강의를 들어봤는데요. 재밌게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춘코님.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춘코님 통해서 자기소개 한번 또 듣고 싶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철학 유튜버이자 작가이고요. 대학원생 시절을 거쳐서 지금은 혼자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철학 공부를 계속 할지 또 계속 고민하고 있고 세상과 연결된 상태에서 조금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책에서도 가장 젊은 날의 철학, 실존주의 철학이 답이다라고 하시는데 실존주의 철학자라고 보면 될까요? 책에서 실존주의에 대해서 언급을 했던 건 하나의 우리가 참고하면 좋을 만한 사상이기 때문이지 제 정체성이라거나 그게 이 시대의 절대적인 해답이라고 생각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 2030에게는 실존주의 철학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생각이 저의 정체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 같아요. 저는 어떤 특정한 사상에 저를 묶어두고 싶은 생각이 없고 그게 지금 이 시대의 정신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정보화 시대잖아요.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너무 많은 사건들을 알 수가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전 같으면 철학자들이 이제 지리적으로 가깝거나 뭐 어떤 특정 대학교에 묶여있거나 의기투합해가지고 우리 이런 사상을 발전시키자 해가지고 그런 것에 자신의 평생을 헌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고 그 사람들로서 할 수 있는 고등적인 지적 활동이라고 했다면 지금은 오히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조금 거시적으로 관망하는 일이 저는 훨씬 더 필요하다 생각하거든요. 무슨 일들이 벌어지는가, 무슨 생각들이 요즘에 많이 쏟아지는가. 그래서 저는 최대한 다양한 것들을 보려고 하고 있고 그럴 때 저의 사상이 가장 풍부해진다고 생각해요. 춘코님이 철학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도 궁금해요. 계속 지식을 쫓자? 아니면 뭐 진리를 쫓자? 어떤 마음으로 철학을 계속 공부하시는 걸까요? 솔직히 저도 모르겠어요. 되게 막연한 것 같습니다. 저는 되게 목표 지향적인 사람은 아니거든요. 단기적으로 목표 지향적이에요. 오늘 이거 하자, 이번 달에 이거 하자. 근데 내 인생에서 목표가 뭘까?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설정을 명확히 해놓을 필요성을 잘 못 느끼는 편이에요. 당장 내가 이 철학 공부가 재밌으니까 하는 거고 어떤 면에서 재밌냐면 나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그리고 역사상 가장 똑똑하다고 생각됐던 사람들이 남겨놓은 말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나 혼자 생각을 이어나갔을 때보다는 훨씬 더 다양한 각도에서 나를 깨뜨리면서 계속 생각을 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나한테는 도전인 거죠. 도전이고 게임 퀘스트 같은 거예요. 이번에는 이걸 깨면 또 조금 더 생각이 넓어진 사람이 되고 여러 사상을 공부하다 보면 조금씩 되는 과정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발전한다라는 느낌도 있고 근데 사실 내 생각이 발전한다라는 건 나 혼자만 생각하고 있으면 그거 되게 허상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 내가 진짜로 더 나아졌는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그거 자기 기만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한테 나아가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철학적인 작업이란. 다른 사람들한테 내 생각을 말해보고 다른 사람들이 당신 생각이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해주기도 하고 이런 부분은 문제인데요 아니면 너무 그건 꽝 박힌 생각인데요 이런 평가를 해줄 수도 있죠. 그런 평가들을 접하면서 점점 나 자신을 확인해 나가는 과정이라 생각해요. 철학은. 그러니까 저는 지금 유튜브로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감, 내 이야기를 전함. 그러니까 저도 뭐가 정답인지 모르고 제 삶에서 뭘 추구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모르기 때문에 계속 탐구하고 계속 남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남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내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답에 가까운 무언가를 찾고 싶으니까. 근데 그 모름이라는 상태가 사실 불안과 허무주의로 사실 이어질 수 있잖아요. 저는 거기서 그거를 어떻게 아는 것의 즐거움, 더 나아가는 것에 대한 즐거움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지도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철학을 사실 아주 어렵게 생각한 게 생각을 많이 할수록 결국 인생의 근원은 불안이고 슬픔이고 고독이다. 이런 결론으로 치닫을까봐 사실은 깊게 생각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오랫동안 있었거든요. 춘코님은 그런 불안에서 어떻게 빠져나오시는지가 궁금해요. 저 같은 경우가 사실 그 불안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철학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애초에 고등학생 때 너무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고 내 앞에 펼쳐진 이 공허라는 게 너무 두려워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이겨내고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 때문에 이것저것 탐구하다가 철학이라는 걸 저는 접하게 된 거거든요. 그랬을 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생각해온 나의 이 길이 있잖아요. 생각의 길이. 근데 그 길은 되게 좁은 길이거든요. 보통 한 사람의 길이라는 거는 굉장히 그 사람의 지능, 생활 환경 이런 거에 의해 가지고 좌우가 되죠. 근데 그 길 말고 다른 길들을 간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랬을 때 그 다른 길을 한번 보는 거죠. 보고 저런 것도 가능하구나 우리 삶에서. 그런 가능성들을 조금씩 보다 보면 마음의 여유가 조금씩 생기게 된다고 저는 믿어요. 내 삶이 불안하고 공허하다라는 생각은 나의 이 갇힌 길로부터 절대로 빠져나갈 수가 없을 것 같고, 내가 특정한 논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쭉 생각을 이어나가는데 이 길 안에서는 그 어떤 더 나은 답도 없는 것 같으니까 보통 그런 굉장한 불안을 마주하게 되는 건데, 근데 옆을 보면은 여러 길들이 분명히 사실은 셀 수 없는 무수한 길들이 있다라는 거를 조금만 눈을 돌리고 공부를 하면 알게 되거든요. 근데 그 공부가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도 그렇고, 저도 사실은 익숙한 공부만 자꾸 하게 되고, 그래서 저는 의식적으로 이거를 그래도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익숙한 공부만 자꾸 한다는 거는 하나의 길만 또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길 안에서 한계에 분명히 마주하게 되죠. 근데 그랬을 때 좀 다른 길을 한번 보는 거. 조금 내가 접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면 우리 뇌가 굉장히 과부하가 걸리거든요. 그때 실제로 뇌가 에너지를 엄청 쓰면서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겨내면서 조금씩 하다 보면 사고력이 늘어나면서 조금 더 발견의 기쁨이라는 걸 자동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것 같아요. 발견의 기쁨. 그러면은 춘코님은 현재 행복하신지 그 과정이, 그리고 춘코님한테 행복이란 어떤 모습인 건지가 궁금해요. 제 개인적인 삶을 돌아봤을 때 나의 존재라는 거를 한번 깊이 들여다보려고 꽤나 노력을 해왔던 시간인 것 같거든요, 그동안. 처음에는 공허가 너무 크게 다가와서 이게 내 삶의 단가, 이것이 내 삶의 끝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근데 그러면서 제가 결국 발견하게 된 건 그만큼 사실 행복한 순간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어떤 주변 사람들과 맺는 사랑의 유대라는 게 있고, 희망이라는 것도 있고, 이 세상에 대한 연대감이라는 것도 있고, 다양한 그런 긍정적인 감정들도 이것도 내 삶에 분명히 실제를 하는구나, 내 삶은 사실은 어떤 균형이라는 게 존재하는 하나의 활동이구나. 물론 공허하고 힘들고 두렵고 한 면도 있지만 그만큼 긍정적이라고 명명할 수 있을 만한 면도 분명히 있구나. 균형이라는 거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것이구나. 행복의 면을 저버리고 살아가면 그만큼 내 삶에서는 불행이 잠식하는 것이고, 반대로 이쪽을 키울 수도 있고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어떤 적극적인 행동을 많이 하자라는 주의로 지금까지 제 삶을 살아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행복이란 여러 가지 고난을 마주하고 내 안에 불안한 면모들을 마주한 끝에, 그리고 그것을 더 뚫고 들어가서 내 삶에 대해서 깊이 바라본 끝에 나의 이 고난, 공허, 불안 이런 거라는 게 반드시 전부 다는 아니구나. 고난한 순간이 있죠, 당연히. 근데 그 고난이란 순간도 100% 고난은 아니구나. 그 안에는 언제나 다른 희망의 가능성이 있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과정이 저는 행복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알게 된 채로 잘 살아가는 게 행복인 것 같고. 책 속에 좋아하는 문장이 있는데, 자신의 삶을 너무나 진지하게 돌아본 끝에 모든 게 궁극적으로는 아리송하다는 생각과 함께 운명에 대해 실소를 터뜨리는 것. 모순과 허무주의, 그럼에도 계속 고민한 끝에 그 기쁨을 발견하는 것에 대해서 이 책에서 제일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고민해도 된다, 생각해도 된다, 철학해도 된다, 그런 조금 용기를 받았거든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철학적 고민 때문에 가끔은 철학으로부터 도망가거나 또 그 삶의 무게가 너무 부담스러울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춘코님은 어떻게 하시는지가 궁금해요. 저는 그게 너무 당연한 과정이라 생각해요. 저한테도 그렇고. 네. 저는 사실은 철학이라는 게 없어야 개인과 한 사회는 더 잘 기능할 수 있다고 믿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 100% 네. 없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너무 철학적인 거에 빠져있지 않을 때, 그러니까 철학을 그냥 나의 삶의 하나의 도구로서 옆에다가 두고, 그러니까 우리 집에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잖아요. 뭐 책도 있고 뭐 벤치도 있고 가위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이 항상 내 삶을 채우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벤치를 필요할 때 찾아서 쓰는 거지. 그런 용도라고 생각해요. 그 용도에 머물러 있어야만 한다 생각해요, 철학이라는 건. 그러니까 결국에 철학적인 생각을 한다는 건 끝없이 질문하는 건데, 이 현실은 질문해야 되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1차적으로 행동해야 되는 공간이잖아요. 당장에 내 필요들이 있고 내 생물학적인 조건들이 있고, 그걸 만족시켜야 나는 현실적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계속 생각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그러겠어요. 그래서 저는 1차적으로는 항상 내가 무언가 확실하게 헌신할 대상을 찾고, 내가 확실하게 추구할 어떤 커리어라든지 인간관계라든지 뭐 종교라든지 그런 것들을 잘 다져놓은 상태에서 그런 것에 빠져서 살아가는 게 훨씬 더 균형 잡힌 삶이라 생각해요. 저도 그러거든요. 결국에는 유튜버란 직업을 하는 게 돈을 벌기 위해서인 게 크고, 가족을 형성하고 싶다, 뭐 나중에 내 가족한테 뭐 폐를 끼치기 싫다, 뭐 다양한 욕망이 있는 거고, 사회적인 욕망이죠, 이거는. 거기에 저는 헌신하거든요.
그 가치에 저는 헌신해요. 이 가치가 사실 생각해보면 절대적이지 않잖아요. 그냥 저는 가족을 다 저버리고 어디 그냥 모르는 대로 사막으로 가서 어디 모래 속에 파묻혀서 죽어도 되는데 그건 제가 헌신하고 싶은 가치가 아닌 거죠. 제가 헌신하고 싶은 가치가 있고 그거를 따라서 사는 게 저는 건강한 삶이라 생각해요. 이번 제가 영상을 올렸을 때 많은 분들이 눈치 보지 마. 그 이야기에서 가장 감명을 받았다고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내내 씨름했던 저의 단점이기도 한 성향? 제가 타인의 눈치를 너무 보는 거예요. 타인의 생각, 감정을 너무 신경 써서 늘 미세한 스트레스를 앓고 살았어요. 굳이 따지려고 하면 저도 좋은 사람이고 싶어서 그랬겠죠? 그런데 그 사람과 멀어진 일상에서조차 스트레스를 막 받는 거예요. 여기서 춘코님이 하는 말, 남 눈치가 보여서 힘들다면 반대로 눈치를 주세요. 누군가 내게 눈치를 주는 건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다. 왜냐면 누구나 주체로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타자화를 하기 때문이다. 그럴 땐 나도 그 사람을 타자화해버려라. 그 눈치 보지 마라는 말이, 나를 객퇴하지 마라는 말이 사실은 이미 눈치를 많이 보고 있는 상황에선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저희가 그 뾰족한 세상에서 조금 단단한 내면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사실은 저는 좀 현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갖고 있는 개인적인 생각은 남 눈치를 100%안 보는 건 일단 불가능하기도 하고 추천될 만한 삶도 아니라는 겁니다. 당연히 눈치를 봐야 사회생활이 가능한 거고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그 남 눈치를 보는 게 고통스럽다라고 말하는 거는 되게 광범위한 눈치에 시달리는 거잖아요. 여러 사람들의 평균적인 생각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냥 뭐 내가 그렇게까지 신경 쓰고 싶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까지 내가 눈치를 봐야 하니까 되게 피곤하고 한 건데 저는 안정적으로 내가 남 눈치를 안 볼 수 있으려면 사실은 내 주변 사람들의 역할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나보다, 나 자신보다도 주변 사람들이 나를 긍정적으로 지지해주고 안정적으로 나와 결속되어 있는 어떤 커뮤니티가 필요하고 그 커뮤니티와 내가 안정적으로 묶여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을 때 그 커뮤니티를 벗어나는 다른 사람들의 눈치로부터는 면역되는 면이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내 삶에서 단 한 명도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없다면 단 한 존재도 내가 의지할 그런 대상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굉장히 힘들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런 상황에서 남 눈치를 안 보기는 진짜 힘들고 안정적으로 발판이 있어야 거기를 바탕으로 계속 서 있을 텐데 그게 없으면 그 바닥이 그냥 무너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그 바닥을 최대한 만들려고 하는 거라고 봐요. 예를 들면 되게 안정적인 장기적인 관계를 누군가와 맺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반려동물을 가지시는 분들도 요즘엔 저는 되게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 어떤 나의 취미 생활이 될 수도 있고 네네. 그래서 그냥 나한테 집중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건 소용이 없다는 거죠. 나한테 집중하는 걸 넘어서 내 주변에 있는 어떤 다른 대상과 결속을 딱 맺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맞네요. 지금 내가 이 사람의 눈치를 보기 싫다고 떠나도 결국에는 또 다른 집단에서 그런 대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이 이야기도 꼭 나눠보고 싶었는데 MBTI, 성격 유형에 너무 갇히지 말아라. 스스로의 한계를 만들지 말아라. 저는 각 개인은 다 정말로 특수하다라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봐요. 과학적인 탐구는 유형적일 수밖에 없어요. 특정한 유형들을 분류하고 그렇게 이 유형의 사람들은 이렇다. 이 유형의 사람들은 또 저렇다. 근데 이런 분석의 한계는 항상 그 틀을 통해서 설명되지 않는 어떤 수많은 지점들을 남긴다는 거예요. 특수한 지점들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INFP인 사람이 있다. 저는 INFP거든요. INFP인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가진 특성들이 있죠, 당연히. 그거를 저는 절대 부정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거는 어떤 특정한 설명을 위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틀에서 바라봤을 때 유효한 설명들에 불과해요. 그 틀에 포괄되지 않는 특수한 면모들은 다 추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걸러내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자꾸 이런 추상적인 어떤 집단을 나누는 경계들 그런 거에 집중하다 보면 그 날려버린 것들에 대한 생각은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점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내 삶에서 비본질적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경계를 오히려 더 내 삶을 설명하는 본질적인 걸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거는 나의 선택도 아닌 거고 나의 존재의 너무나 많은 면을 나는 그냥 모르고 살아가도록 만들어버리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나는 진짜 특수한 존재다. 지금 이 한순간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르고 모든 게 다 다르다는 생각을 반드시 하면은 좋겠습니다. 이런 유형을 사람들이 선을 긋고 있다. 자신의 집단을 설명하는 데 이용을 하고 있다. 정말 근데 거기서 이상한 불편함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분명 그 밖에
사람인데 나는 그렇다라고 메시지를 말하는 것조차도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오히려 모호한 사람이 되는 느낌? 철학을 찾기가 오히려 더 어려운 거예요. 무섭고. 확신을 가져도 되는가? 다들 너무 확신을 갖고 1번아, A다, B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더 소극적이고 자기 생각을 말하는데 더 용기가 나지 않는 그런 사회 현상이 분명 발견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책에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자 했던 포인트는 내가 남한테 오히려 눈치를 주자는 거죠. 다시 눈치. 인간이 정신으로서 존재를 한다는 거는 무언가 대상을 세우는 건데 내 맞은편에 세상을 세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은. 네. 아, 내가 컵이 있다 그러면은 이 컵이랑 나랑 다르니까 내가 나로서 존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계속 이런 차별점들을 만들어내면서 선을 그으면서 살아가는 건데 이 선을 긋는 거는 한편으로는 폭력적인 행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울타리를 치는 거죠. 아, 너는 내가 아니야. 너는 내 영역을 침범할 수 없어. 나한테는 이 고유의 바운더리가 있어라는 거를 계속 폭력적으로 폭력 시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어 진지를 자꾸 구축하는 게 인간의 정신이라는 거죠, 애초에. 근데 그게 자꾸 무너져 버리는 순간들이 있는데 그거를 너무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거는 우리의 정신의 그 근본적인 구조를 깨트리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사람들은 계속 이게 맞다고 말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게 맞다고 말을 하는데 나는 그 중간에서 애매모호한데 어떻게 내 의견을 표명하지? 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면 돼요. 불편하게 할 용기가 있으면 되죠.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들한테 눈치를 줄 용기. 난 아닌데? 근데 물론 그래가지고 제가 어디 가서 분위기를 파탄내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저는 그 눈치를 잘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분위기를 파탄내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하면 그 약간의 불편함을 주변 사람들이 견디게 만들까? 그런 게 이제 센스인 거고 그런 센스를 갖춰 나가는 상태에서 다만 너무 내가 다른 사람들의 공감을 바라거나 내가 항상 100% 다른 사람들의 공감을 해주거나 그렇게 될 필요는 없다. 그거를 조금 더 명시화를 시켜서 그냥 나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를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여기서 두려운 거는 내가 남들이랑 멀어질까 봐 두려운 거죠. 근데 그거를 두려워하면 안 돼요. 멀어질 수도 있죠, 남들이랑. 여기서 만약에 그 눈치를 너무 보지 않으면 또 오히려 나의 사고를 남들에게 알리려는 욕망에 휩싸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비난 중독이 되고 어떻게든 이 사람의 생각은 틀렸다라고 말하는 지점을 갑자기 한순간에 넘기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런 비난 중독, 악플을 계속 단다든지 그런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너무 타인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너무 타인들이랑 그 결속되어 있는 상태가 강하기 때문에 전 그런다고 생각하거든요. 항상 100% 공감만 받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항상 주변 사람들한테 계속 공감을 받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저는 그렇게 비난 중독이 되게 쉽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의견을 표명했을 때 사실은 세상에는 그 생각이랑 다른 생각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주변에서 그렇게 누가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거나 내 것을 100% 공감해주는 바운더리라는 게 있어. 거기에 자꾸 익숙해지고 그런 편안함에 절여진 사람 그런 케이스가 비난 중독이 된다고 보거든요. 주변에서 치열하게 계속 나한테 반론을 제기해주는 사람들이 있으면 절대로 정신이 편안할 수가 없어요. 편안하지 않으면 계속 정신이 발전하거든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을까 저렇게 생각하는 게 맞을까 계속 스스로 생각하면서 발전하는데 어느 순간 그 발전을 멈추는 거죠. 계속 편안하니까. 그 편안함은 실제로 주변 환경이 만들어준 걸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내가 환상 속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걸 수도 있죠. 그래서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이 있는 집단에 나 스스로를 계속 노출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독서 모임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실제로 말을 하든 아니면 정말로 내가 여러 사람들의 그런 비판의 사이클을 맛볼 수 있는 공개적인 곳에다가 나의 말들을 계속 올려보든 그런 용기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저도 저인데 주변인으로서의 역할 또한 잘 해야 된다 이 생각이 계속 드네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제일 궁금했던 게 여기서 또 더 나아가 이런 철학적 사고를 어떻게 실천하고 훈련시켜야 하는가 철학자 시선에서의 팁이 궁금해요. 네, 일단 가장 좋은 거는 정말 좋은 대화 상대를 갖는 거고요. 대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한테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대화 상대 그리고 굉장히 지적인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상대 그런 상대가 있으면 엄청난 발전을 이뤄요 사고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불편한 지점들을 계속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견디고 조금씩 나아가야 되는데 그게 대화 상대가 있으면 제일 좋고 그게 없다면 역시 책을 읽는 방법이 있죠. 책 읽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정말로 필요한 과정인데 편안한 책을 읽는 게 아니라 불편한 책들을 읽는 게 중요하죠. 이게 도대체 뭔 소리일까? 왜 이 사람은 이런 헛소리 같이 보이는 헛소리를 할까? 이런 지점들을 계속 마주할 수 있는 책이 진짜 좋은 책이고 진짜 이게 도대체 뭔 소리지? 참고 계속 읽어 나갈 때 정말로 우리의 사고가 확장이 되는데 그거는 쉬운 일은 아니죠. 네.
도끼 같은 책을 읽고 그걸 만난다는 것이. 그러면은 데이지얼 구독자님들께 권하고 싶은 책이 혹시 한 권 있을까요? 네, 저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주구장창 추천하는 책이 있는데 혹시 하이데거? 네? 네? 아니야. 하이데거의 책은 사실 읽을 수 없어요. 그냥 대부분 사람들은 읽을 수 있는 책은 아니고 선과 모터사이클 관리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좀 벽돌 책인데 이거 소설책이에요. 오. 근데 철학 소설입니다. 엄청 훌륭한 소설이고 한 1900년대 중반 미국에서 되게 메가 베스트셀러였어요. 당시에는. 어떤 한 사람이 철학적인 사고의 여정을 해나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잘 볼 수 있어요. 퀄리티가 엄청 높은 책이에요. 추천 감사합니다. 네네. 데이지얼 구독자님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춘코님. 제가 이번에 책을 쓰면서 이 책에서 가장 애정이 가는 부분이 결국에는 딱 그 두둥실 떠다님이라는 표현이 저는 가장 애정이 가더라고요. 얀스퍼스라는 철학자가 슈베베라는 말을 썼는데 구름에 적용하는 말이거든요. 구름이 떠다닌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써요. 근데 우리 삶도 그렇게 떠다니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느 한 최종적으로 명확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것이 삶이 아니라 결국에는 아무리 제가 아까는 나를 지지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들마저도 사실은 최종적인 뿌리는 될 수가 없고 내 삶은 결국에는 너무나 많은 가능성들이 열려있는 채로 항상 불안하게 계속 미결의 상태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정신적 삶 같아요. 근데 그거를 자꾸만 거기에 확답을 내리려고 하기보다는 조금 열어놓고 오히려 그 두둥실 떠다님을 즐길 수 있는 게 가장 좋고 건강한 삶인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신이 좀 강인할 필요가 있고 좀 부정적인 내가 불편하게 느껴지는 견해들도 참을 수 있어야 되고 그런 힘을 많이 기르고자 노력을 한다면 조금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지금까지 제가 좀 철학을 공부하면서 생각하게 된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인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구독자님 여러분께 또 말씀을 드리자면 춘코님께서 오늘 영상에 댓글 남겨주신 5분에게 가장 젊은 날의 철학 선물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또 책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너무 인터뷰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정말 네. 개인의 사심을 담아 드린 질문들이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시간 내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춘코님.